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필라테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벌써 6년차 강사가 됐습니다. 초보 시절부터 지금 6년차가 되기까지 쉼없이 강사 생활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초보 선생님들은 또 초보 선생님대로, 또 연차가 오래된 선생님들은 오래된 대로 고민이 또 각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두에게 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마 시퀀스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그리고 개인 수업이 아닌 그룹 수업을 많이 하시고 있는 선생님들, 특히나 더 시퀀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거의 월화수목금 다 그룹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원님들, 물론 새로운 회원님들이 오실 때도 있지만 이제 거의 한 센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주시는 회원님들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 뭐 월수금이라고 한다면 월수금 다 똑같은 분들이 오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제 수업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제 수업이 이제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익숙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회원님들을 위해서 시퀀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흔히 시퀀스 고갈이라고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필라테스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퀀스는 정말 수백 가지 또 수천 가지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퀀스의 고갈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한 동작에만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한 기구에만 좀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보 시절 아이 교육하실 때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관상면, 그다음에 시상면, 그다음에 수평면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는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찰되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관상면,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일어나는 움직임. 이 시상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움직임이고요. 또 회전 운동, 로테이션 운동 같은 운동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면이 수평면이에요. 총 세 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를 기초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라면 알고 있으셔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 대한 움직임을 내가 필라테스라는 운동 50분의 시퀀스를 짰을 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50분 내내 모든 운동을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50분이 굉장히 짧거든요, 생각보다. 모든 운동을 다, 모든 면에 대한 모든 운동을 하시려면 50분은 조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전면, 앞에 운동을 전반에 하셨다면 꼭 후반에는 후면 근육에 대한 인지와 강화 운동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굴곡을 했다면 신전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전을 했다면 내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다양한 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서 시퀀스를 구성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 면에 대한 움직임이 조화롭게 잘 내 시퀀스에 녹아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관절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관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몸에. 모든 움직임은 관절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으로 어깨와 고관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고관절과 어깨 관절은 총 6가지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관절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총 6가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다양한 움직임을 시퀀스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굴곡만 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내가 신전만 하고 있지 않은지, 내회전과 외회전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건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내 시퀀스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 시퀀스를 다시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저는 헬스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헬스는 저도 헬스를 좋아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헬스는 보니까 이제 뭐 상체, 오늘 상체 하는 날, 하체 하는 날, 오늘은 복부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괜찮은 방법이지만 필라테스는 사실 생각해보면 헬스랑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라테스를 상체다, 오늘은 상체야, 오늘은 하체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필라테스의 본질과는 조금 먼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필라테스는 다방면에서 하는 다관절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뒤에, 옆에 또 회전 운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몸의 관절과 근육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이잖아요, 필라테스는. 그래서 굴곡만 하시지 않았는지, 굴곡이 아무래도 쉽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굴곡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굴곡도 물론 해야 됩니다. 굴곡도 했다면 굴곡에 반대되는 움직임, 신전 또한 내가 굴곡에 했던 거와 거의 비례해서 하고 있는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동작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체를 숙이는 체간 굴곡 운동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굴곡을 10번을 했다면 신전은 30번을 시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 할 때 굴곡 운동은 평소에 많이 하게 돼요. 일상생활 근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통도 앞으로 굴곡하는 거, 그다음에 고관절도 굴곡해 쓰시는 거, 팔꿈치와 어깨 관절도 굴곡해 쓰시는 게 대부분 편하세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신전 근육들은 굴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약해져 있고 인지력이 떨어져 있겠죠. 그럼 저는 회원님들과 다르겠지만 그룹 수업만 말씀드릴게요. 그룹 수업에서는 굴곡 동작은 아무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잘 하시니까 조금 더 약간 신전이나 회전 동작, 일상생활에서 회전하시는 일 잘 없어요. 그래서 회전 근육들, 로테이터 커프라던가 회전 근개, 어깨 회전 근개, 로테이션, 몸통 로테이션 근육들이 많이 인지력이 떨어져 있고 또 근력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전하실 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몸통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라던가 내 가동 범위 이상으로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큐잉을 적절하게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에서 움직임을 내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 하시는 우리 사람이 인간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걷고 뛰는 이족 보행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앉아서 또 상체를 숙여서 사무직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런 일상생활의 패턴들 때문에 약해지는 근육과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회원님들이 보완될 수 있겠다, 좀 더 약한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시퀀스에 대한 고민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체크해요. 50분 내내 수업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쯤 부분에 한 30분, 20분 하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시켜드렸던 운동이 한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진 않은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라테스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저는 잡담을 하거나 흐름이 끊길 수 있게 하는 거는 다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자세 변경을 하실 때 사실 호흡이나 그런 집중력이 가장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자세 변경을 최대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누워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롤업으로 앉아서 다음 동작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앉아있는 자세 시작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롤업을 해서 누워있는 자세로 변형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동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라던가 갑자기 앉아야 되는 자세 또는 기구를 변경해야 될 땐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시퀀스 동작 사이사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프링을 너무 걸었다 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흐름을 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변경도 최소로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스프링의 색깔이라던가 스프링의 개수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정해놓고 시퀀스를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봤는데도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시퀀스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2가지를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모방이 사실 저도 초반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수업을 듣고 내 몸으로 직접 운동을 해본다면 그게 따라하는
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내 색깔이 없이 다른 선생님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이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걸 많이 들어보고 또 저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런 동작의 흐름을 가져가시는구나, 또 핸즈온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실수록 저는 자기 수업을 향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모방과는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마냥 따라하시는 것과는 다르고요. 듣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런 점들은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도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시절에도 저도 그룹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많이 듣고 제가 직접 그냥 회원으로서 돈 주고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개인 수업도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시퀀스 같은 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수업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썼던 기구가 내가 쓰는 기구와는 또 다르고, 그 선생님이 스프링을 파란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는 파란색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회원님들 파란색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꿔 껴주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보기만 해서 절대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스타나 유튜브를 참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틀어놓고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해보시면 내가 또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초반, 기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쌤이 하셨던 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 수업의 스타일대로 한번 변형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시퀀스가 너무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뭘 할지 모르겠다 한다면 유튜브나 인스타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여기서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변형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 영상을 보시고 직접 연습해보시는 것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책인데요. 제가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 변형된 동작보다는 기초 동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큐잉을 하고 싶고 필라테스 시퀀스에 대한 근본을 알고 싶다면 책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력이자 또 어떤 분들에게 쉽지 않은 점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퀀스는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오늘 해봤던 시퀀스를 또 다르게도 변경해보고 시작 자세, 스타트 포지션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사실 느시는 거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직접 자신 있게 수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끌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년차 정도 됐을 때 느끼는 점은 필라테스는 굉장히 창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창의성이 있으셔야 되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굉장히 많이 요하는 직업이고요. 넓은 시야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동작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존에 내가 했던 동작들에 대한 디테일한 큐잉과 자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셔야 수업할 때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신감이 있으면 회원님들도 그거를 다 느끼십니다. 내가 일단 자신감 있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